뉴저지 경제인협회가 한인 차세대들을 위한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지역 네일업계가 임금 지급 보증 채권 구입의 의무 시행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추진되고 있는 코리안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추진한 윌레지 포인트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초등학교 가운데 31곳은 한인 학생 비율이 최소 5%를 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한인 차세대들을 위한 리더십 포럼을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포럼은 미국에서 자란 차세대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1.5세와 2세를 위한 차세대 리더십 포럼은 한인 최초 뉴욕주 선출직 정치인인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의 기조연설로 시작됐습니다. 랑킴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미국 사회에서는 꼭 이룰 수 있다고 한인 차세대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공부만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느 걸 더 많이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지만은 10년 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짜 리더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냐, 그런 탑백이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퀘스천이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인 차세대들이 진취적인 리더십을 키우고 성공한 한인들과의 네트워킹 확립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준비됐습니다. 포럼은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빅데이터 매니저먼트와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리더십 관련 강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 경협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인 2세들이 소수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 시대의 세계적인 지도자 그룹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포럼을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소수계 중에 소수계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있지 않고 스스로 아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소수계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 소수계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소수계는 21세기를 리드해가는 프론트라인에 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길러주고자 이런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한편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포럼이 열리고 있는 더블트리 호텔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최근 뉴욕주 정부가 네일업계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 보증 채권 구매를 의무화했는데요. 시행 반대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행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500여 명의 업계 종사자가 동참했습니다. 뉴욕 지역 네일업계가 벌인 임금 채권 구매 의무화 시행 반대 서명운동에 약 500명의 네일업계 종사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업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오늘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네일살롱 임금 채권 구매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네일살롱은 임금 채권 상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재정적인 부담이 커 업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중국인 네일협회와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활발하게 서명운동에 참여한 중국계 업주들에 비해 한인 업주들은 주정부 단속 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해 10여 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주 정부는 중국과 한인 네일업계를 대상으로 임금 채권 구입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다음 주 중으로 세미나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단체들의 반대가 완강한데요. 퀸즈 한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설득에 나섰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뉴욕시 교통국은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단체들과 협상에 나섰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커뮤니티 보드 7에 서한을 보내고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19일 반대단체 관계자 10여 명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프로젝트 조성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 피터구 뉴욕시원 등도 참석해 주민단체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단체 관계자들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단체들은 레오나드 스퀘어는 전쟁 영웅을 추모하는 장소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루즈벨트 애비뉴를 차단할 경우 주차 공간의 부족과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퀸즈 한인회는 9월 중순 열릴 예정인 제2차 주민 워크숍에 반대 단체들을 초청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지 포인트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드블라지오 현 시정부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윌리지 포인트 재개발 사업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지난 2007년 추진하기 시작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 사업입니다. 30억 달러 규모로 사업 규모가 큰 만큼 2018년과 2028년 등 두 단계로 나눠 완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윌리지 포인트에 자리하고 있는 뉴욕 매치의 홈구장인 시티필드 주차장에 1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쇼핑몰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뉴욕주 법원이 주차장 공간에 쇼핑몰을 지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이런 판결에 대해 시공사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시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개발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빌 드블라지오 현 시장은 이번 사업에 충분한 서민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시아 글렌 부시장은 이번 사업 계획에는 서민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서민 아파트 증설에 대한 시정부의 노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한 계획은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주는 어디일까요? 1위에는 텍사스가 선정됐고 뉴욕주는 하위 5위에 올랐습니다. 리서치 전문기관 덤텍은 전국 스몰 비즈니스 업주 17,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우수한 주는 텍사스로 나타났고 뉴햄프셔와 루타, 루이지애나와 콜로라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뉴욕주는 스몰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나쁜 하위 5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의 종합평점은 D로 D+를 받았던 2014년보다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특히 창업 등 비즈니스 시작과 관련된 환경평가에서는 낙제점인 F를 받았습니다. 다만 구인 관련 평점은 B-로 직원 구하기는 타 지역보다 쉬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스몰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나쁜 하위 1위는 로드아일랜드였고 일리노이와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뉴욕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는 종합평점에서 C-를 받아 지난해보다는 한 등급 개선됐지만 트레이닝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뉴욕 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를 혼란에 빠뜨렸던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태가 드디어 종식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발원지는 사우스 브롱스 지역의 오페라하우스 호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사우스 브롱스의 오페라하우스 호텔이 이번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태의 발원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이 지역 내 모든 건물의 냉각탑을 조사하고 방역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뉴욕시 모든 냉각탑을 조사하고 방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발원지인 오페라하우스 호텔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최초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일 이후 사우스 브롱스 지역에서는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잠복기 2주가 넘은 만큼 감염 종식을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번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태로 지난 7월 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124명이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최대의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그만큼 학교 내 한인 학생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버겐 카운티 초등학교 가운데 31곳은 한인 학생 비율이 최소 5%를 넘었고 일부는 40%에 육박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2013-14년도 연례스쿨 리포트에 따르면 뉴저지 18개 타운 내 31곳의 초등학교에서 한인 학생 비율이 최소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은 한인 학생 비율이 40%에 육박하며 전체 차인종 학생들을 합친 수보다 많았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에 소재한 찰스 R. 스미스 얼리 차일드 센터는 한인 학생의 비율이 39.6%로 전체 348명 중 138명, 린버그 초등학교는 38.4%로 2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포트리의 3번 초등학교가 29.9%의 한인 학생 비율로 전체 3위를 차지했고 리츠필드의 버겐 블러바드 스쿨 27.7%, 레오니아의 아나시 스캇 초등학교 27.2%, 포트리 2번 초등학교 25.7%, 리츠필드 슬로컴 스쿠스 스쿨 25.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타운별로 한인 초등학생이 많은 곳을 집계해보면 포트리가 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펠팍 403명과 리츠필드 298명, 테너플라이 182명, 레오니아 172명, 크레스킬 17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각종 행사와 나들이가 늘어나는 만큼 술자리도 많을 텐데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미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도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오늘부터 노동절인 9월 7일까지 약 20일간 이어집니다. 뉴욕주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주요 타운 도로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위장 차량도 동원해서 음주운전자 색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순찰 경관과 순찰차를 대폭 증원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와 잉그루드 클립스, 클립사이드 팍, 해링턴 팍, 올템판과 램지,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등을 포함해 195개 타운에서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최근 들어 맨하튼 타임스퀘어에는 반라의 팬티만 착용한 채 바디 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팁을 받는 건데요. 도를 지나친 노출에 시정부가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반라 상태로 바디 페인팅을 하고 관광객과 사진을 찍는 여성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데일리 뉴스의 한 사설이 제안한 타임스퀘어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단속하자는 의견에 대해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여성의 호객 행위에 대해 잘못됐다는 의견을 밝히고 뉴욕의 거리에서 나체로 다니는 건 범죄가 아니지만 동시에 시민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타임스퀘어를 지나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대변인은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타임스퀘어에서는 종종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복 차림의 뉴욕 경찰관들이 이들 여성과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뉴욕시는 본격적으로 토플리스 여성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군의 폭격 사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인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고국에 대한 걱정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이딴 군사적 도발로 남북 간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인사회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뢰 도발이 일어난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격 사태가 일어나자 한인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추가 폭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고국에 대한 한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무슨 규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모두 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너무 뭐라고 할까
나라가 너무 어수선해갖고 어떻게 대통령이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한인들은 북한의 강도 높은 전쟁 위협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도 이번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또한 남북 간의 상호 그런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거죠.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인 사회도 근심 어린 눈으로 고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수도세와 전기세, 각종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남가주의 한 가스 컴퍼니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한인들의 가스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매달 렌트비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유틸리티 고지서.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도전력국이 수도세를 올리겠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어 한인들의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이 같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가스 이용요금의 20%를 할인받도록 하는 케어 프로그램은 지난해 9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자격 조건을 대폭 확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매년 인컴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 인컴 리ኳ어먼트가 조금 약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연간 소득 기준 외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많습니다. 가족 일원 중 메디켈이나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면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산부나 유아가 있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년 $100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직장을 그만뒀거나 응급 상황에 처한 경우 어플리케이션 없이 전화 한 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If they're having problems, medical problems, or they're just having problems paying their bill, we don't ask for documentation when we're giving our assistance in any of our programs. That we do not ask for documentation. So. 이 밖에도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무료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일러 교체, 절수 샤워 헤드, 천장 단열 작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벌이는 코미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기 직업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가슴 아픈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한껏 멋을 낸 청년들. 길 한복판에서 서서히 리듬을 타더니 곧 흥겨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전통악기를 든 밴드가 뒤를 따르며 한껏 분위기를 띄웁니다. 수많은 군중까지 따라붙자 축제라도 열린 듯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장례식장.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들은 신나는 공연을 펼칩니다. 관을 나를 때조차 쇼는 계속됩니다. 어색해하던 조문객들도 장례식이 끝날 때쯤엔 어느새 즐겁게 춤을 추게 됩니다. Dès le début, c'était difficile. Il y a beaucoup de gens qui sont choqués, mais pour le moment, c'est vraiment important, très très important. 2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내전으로 사망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 콩고 민주공화국. 비극이 일상이 되면서 장례식장의 코미디언이라는 신종 직업까지 탄생하게 된 겁니다. Ici au Congo, il y a l'idée tous les jours. C'est grâce à l'idée que moi je retrouve le moyen financier pour nourrir ma famille. 상주와 조문객들은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Nous pensons que ça nous a un peu remis la joie que nous avons perdue, tellement que nous venons de pleurer notre grand-mère et que son corps part, le comédien nous a remis un peu de la joie que nous avons perdue. 물론 슬픔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내전으로 지친 콩고인들에게 장례식장의 코미디 쇼는 어느덧 모처럼 웃을 수 있는 위로의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이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부모를 무조건 아동 학대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아이를 차량에 두고 내린 부모가 위험 요소가 없다는 판단을 미리 했을 경우와 아이의 건강에 아무런 해가 가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산하의 2개 학교가 전교생에게 필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추가했습니다.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는 맨하탄 할렘 소재의 차터 하이스쿨, 할렘 하이스쿨, 뉴저지 캠든의 프리덤 프랩 하이스쿨 등에서 한국어 필수 과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가을 학기부터는 브롱스 프랩 스쿨과 맨하탄 할렘의 데모크라시 프랩 엔듀어런스 하이스쿨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신임 부총영사와 동포 담당 영사에 권기환, 허정혜 영사가 부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귀만 강유민 동포 담당 영사와 김영길 부총영사의 후임으로 허정혜 영사와 권기환 부총영사가 부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기환 부총영사는 1992년에 외교부에 입부하고 주 유엔 대표부 1등 서기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허정혜 영사는 1998년 외교부에 입부해 주영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미 최대 영화관체인 리걸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뉴욕시를 비롯한 전국 570개 영화관에서 보안을 위해 가방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장객들의 안전을 위해 가방을 검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60여 개의 영화관을 운영하는 쇼케이스는 이달 초부터 입장객들의 백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가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